자, 이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는 불가분 채무가 아니고 연대채무다 이렇게 되죠. 네,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시면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 채권인 것은, 이건 이제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인 거죠. 1번에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의 건물인 노청권, 건물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분 채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시면 불가분 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중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여기는 일단 변대공이 있다. 변대공. 그리고 이제 변제는 변제 제공. 그랬는데 안 받으면 수령지체. 이것은 절대효가 된다. 나머지는 상대효다. 그러니까 면제는 상대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변대공 그리고 변제 제공을 했는데 안 받으면 채권자 지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절대적 효력이냐 상대적 효력이냐 파트는 절대적 효력을 외우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이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대채무로 가시는데 바로 3번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갑을병이 정에 대하여 9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자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갑이 정에 대하여 600만 원의 상계작성에 있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네요. 2번에 보시면 갑이 600만 원에 대해 정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그러면 이제 600만 원이 소멸하죠. 그래서 갑을병은 정에게 30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근데 이게 연대자가 붙어 있으면 전부급부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급부무에서는 이게 지금 갑이 600만 원으로 상계를 했을지라도 3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갑을병 모두 30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갑과 을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갑과 을 사이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3번 A가 갑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을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인 게 있죠. 그게 일단 변대공이 있고 그리고 이경상면 혼소체가 된다. 이경상면 혼소체인데 여기서 이행 청구가 절대적 효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행 청구에 따르는, 우리 이제 이행 청구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죠. 그 외에 기한 없는 채무에서는 이행 지체까지 돼요. 근데 이것들은 세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점에서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시면 갑을병은 연대하여 정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하였다. 잘못된 것은 3번에 정이 갑에 대해서는 연대 면제를 해주었다면 갑은 5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자기 부담 부분만 이해하면 되죠. 전부 급부무를 면제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을병은 이게 이 사람들은 전부 급부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 다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이다. 자, 6번 문제 가시면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 그냥 나오죠. 우리 변대공, 변제, 대물변제, 공탁 나와 있고 이청경, 이경상면 혼소체 그랬죠. 이경상면 혼소체.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가처분은 아니야. 그 다음에 7번 가시면 7번에 을병정은 연대하여 갑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에 을이 갑에 대한 3천만 원의 반대 채권으로 성계를 한 때 병과 정은 3천만 원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을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을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부담해요. 근데 을을 만약에 을은 안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썼으면 틀릴 건데 병과 정이 3천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그 문장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맞고 디귿번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는 병과 정은 4천만 원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근데 이제 우리 소멸시효 요거는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 사유가 되죠. 부담부분형. 그러니까 을병정 세 사람인데 6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3, 2, 6. 그래서 2천만 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그게 절대적 효력이 있다.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 병과 정이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는 맞죠. 그 다음에 리을번 을병정의 채무가 기한이 없는 연대 채무인 경우 갑을에게 이행 청구를 하였다면 병과 정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 청구를 하면 이행기가 도래해서 이 말이 이제 이행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도 절대적 효력이다. 이렇게 된 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8번 가시면 갑을병이 균등한 부담 부분으로 정에 대하여 90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틀린 것은 3번에 정에게 600만 원의 반대 채권을 가진 갑이 상계하면 갑은 채무를 면하고 을과 병의 채무는 300만 원으로 된다. 이게 을과 병의 채무가 300만 원이 되는 건 맞는데 갑이 채무를 면하는 게 아니라고요. 연대 채무에서는 연대가 전부 급부물하고 전부 급부물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00만 원만 상계가 됐잖아요.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도 갑이 이행을 해야지. 그래서 갑이 채무를 면한다 이 말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3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9번 가시면 갑을병정은 무에 대하여 200만 원의 연대 채무를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그중 병이 무자력이고 정은 무로부터 연대 면제를 받은 경우 병이 무자력, 정은 연대 면제를 받은 상태야. 근데 갑이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네. 그때 갑이 을정무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일단 부담 부분을 정해야 될 건데 요게 4대 3대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10이죠. 그래서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이 채무 전부를 변제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을한테 일단 60만 원을 받는 거죠. 60만 원. 6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한테 정이 갑을병정 정이 20만 원이죠. 20만 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병이 무자력이 돼 버렸어. 그러면 이제 병의 갑을병 이 40만 원에 대해서 병이 4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을병 요거 빼고 4, 3, 1을 더하면 8이죠. 그러니까 이 40만 원에 대해서 8분의 4 그러니까 반. 갑은 20만 원을 부담하고 20만 원을 부담하고 을은 여기서 8분의 4 그리고 이제 8분의 3이죠. 8분의 3 그리고 8분의 1 이렇게 부담할 거잖아요. 5, 8, 40이니까 5, 3, 15 그러면 을은 플러스 15가 되는 거예요. 60에 플러스 15
그래서 75만 원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은 문제가 뭐냐면 정은 연대 면제를 받았잖아요. 연대 면제를 받았으니까 자기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이 20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연대 면제해준 무 채권자가 5만 원을 부담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번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이제 이 계산 문제는 그냥 차분하게 풀면 다 풀려요. 그래서 푸는데 시험 직전에 한번 연습해보고 가셔야 헷갈리지 않는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훈련해 보시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도 봐보시면 A, B, C, D가 이에 대해서 12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A는 연대 면제를 하였고 B는 무자력이 됐다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그러면 이게 A, B, C, D가 n분의 1이니까 4, 32죠. 그러니까 각 300만 원씩 부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각 300만 원씩 부담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단 연대 면제를 받은 A는 300만 원만 하면 되죠.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B가 무자력이 되는데 이 비무자력인 부분을 A, C, D가 나눠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A, C, D가 나눠서 부담해야 되니까 3명이니까 100만 원씩이잖아요. 100만 원인데 A는 연대 면제를 받았어. A가 연대 면제 받은 100만 원 요거는 E가 부담해야지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플러스 1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00만 원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 판례의할 때 다음 중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4번에 갑을병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게 소위 말하는 공동불법행위가 되죠. 공동불법행위에서는 부진정 연대채무가 된다. 네, 그래서 부진정 연대채무가 된다 이것이죠. 4번 맞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5번에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우리 상계 요거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변대공상은 절대적 효력이 있어. 변대공상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증채무 가도록 하겠습니다.